아까 뭐 수험생께서 몇 시 끝냐 그래서 5시쯤이라는데 뻥친 것 같은데 조금 더 할 것 같은데 그렇네. 하다 보니까 저기 등기 부분은 빨리 나갈 수 있습니다. 네, 등기 부분은. 자, 88페이지 1번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가 다 주옥 같은 지문들입니다. 동그라미 1번 갑이 을에게 증여하면서 매매를 한 것처럼 꾸몄다. 자, 증여를 하면서 증여를 은닉하고 매매로 꾸몄다. 매매는 무효, 증여는 유효, 등기도 유효 그랬죠. 따라서 그런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등기부가 멸실됐다고 되어 있죠. 그럼 권리가 소멸해요? 권리가 소멸하지 않죠. 그래서 멸실회복 등기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멸실회복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3번 갑이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도해서 등기를 넘겨줬어. 자, 을에게 등기 넘어갔으니까 을은 소유권 취득했죠. 근데 갑이 서로를 위해서 그걸 말소시켜버렸어. 불법 말소죠. 역시 을은 소유권 상실하지 않습니다. 3번. 4번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을이 갑 명의의 유효한 보존 등기 기초 등기를 하지 않고 새로 등기부를 개설. 자, 4번. 갑 소유 A 토지가 있는데 이걸 을이 샀어요. 그럼 갑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등기부가 있겠지. 요게 이전 등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얘가 보존 등기를 했어. 이렇게. 그럼 등기부가 두 개죠. 하나의 부동산에 이준 등기가 생겼어요. 이 상태에서 이게 선등기죠. 이게 후등기지. 등기 명일이 다르지.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나 후등기는 무효라 그랬죠. 무효 이렇게 무효. 따라서 그런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두 개의 보존 등기가 있을 때 등기 명인이 보존 등기 명인이 다르다면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는 얘가 소유자잖아.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따질 필요 없이 무효. 후등기는 실체관계와 일치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무효. 이렇게 되죠. 자, 5번. 을이 갑소유 땅을 상속한 뒤에 갑소유 땅을 상속했어. 그 다음에 병한테 팔았어. 근데 등기는 이렇게 넘겨줬어. 이거 원래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우리 대법원이 첫째, 을이 상속인이 맞고 단독 상속인 을병 사이에 유효한 매매가 있었고, 그죠? 병이 을에게 대금을 전부 지급했다. 그럼 을은 실체관계와 병은 실체관계와 일치하죠. 따라서 이 등기는 그대로 유효로 처리하고 을에게 뭐만 뜯자? 세금만 뜯자. 그래서 5번 을이 갑소유 땅을 상속한 뒤 병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직접 갑에서 병으로 등기를 넘겨줬을 때 그 등기는 유효. 일단 유효. 원래는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유효로 처리하고 을에게 뭐만 뜯자? 등기만 뜯자. 이렇게 되죠. 틀린 것은 2번. 2번에 1번 건물 신축은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하지요. 자, 2번에 동산을 점유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동산의 경우에는 10년짜리 취득시효가 있고 5년짜리가 있죠. 10년짜리는 소유의 이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는 거고요. 5년짜리는 소유의 이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는 거예요. 다르죠. 그런데 지금 5년이라고 되어 있죠. 10년으로 바꿔야죠. 소유의 이사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 10년을 점유하면 과실이 있더라도 10년은 과실 필요 없잖아요. 과실이 있든 없든 10년은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니까 5년을 10년으로 바꿔야죠. 3번 미등기 건물 매수인. 자, 미등기 건물을 매수했으니까 아직 등기 안 했죠. 소유자 아니지. 그러니까 불법 점거자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에 기초한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없다. 한 번이 답이래요. 이런 거죠. 아까 갑소유 건물을 을이 샀는데 아직 등기는 안 했다. 그럼 을은 건물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불법 점거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초해서 직접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갑을 대신해서 해야지. 현재 소유자인 갑이 갖고 있는 물권적 청구를 대위 행사할 수는 있죠. 직접은 안 되고. 4번 점유권. 상속 등을 통해서 포괄 승계할 수도 있고 매매 등을 통해서 특정 승계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4번 틀렸죠. 5번은요. 포기라고 돼 있죠. 포기. 법률행위입니다. 단독행위라고요. 따라서 등기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해야 된다. 무슨 포기 이렇게 나오면 등기해라 이렇게. 3번 1번 또 나왔네요.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어요. 물권 소멸하지 않죠. 즉 물권 변동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이번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 187조의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 이행 판결.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돼. 자, 가등기 얘기한 본등기가 돼 있지. 1월 10일 날 가등기했다. 7월 10일 날 본등기했다. 순위만 소급한다. 소유권은 7월 10일 날 취득한다. 그죠? 물권 변동까지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물권 변동의 효력은 본등기한때 이렇게 되겠죠. 본등기한때. 4번 매수한 땅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사람이라고 돼 있죠. 자, 매수한 토지를 미등기인 상태에서 다시 팔았어요. 미등기 전매죠. 자,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매도인 갑에 대하여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병이 없지요.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 뭘까요? 중간 생략 등기 합의를 말하게 됩니다. 그 합의가 없지? 없으니까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강제 경매를 성립한 관습상 법정상권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갑소유 건물과 갑소유 땅과 건물이 있었는데 갑의 채권자가 요것만 경매를 넣었어요. 건물만. 그래서 건물이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럼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경매 등을 통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죠. 그러면 이 을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땅에 대해서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라는 걸 취득해요. 얘가 을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는데 경매 등을 통해서 달라졌잖아요. 이때 토지 소유자 갑과 건물 소유자 을 사이에 건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특약 따위가 없다면 을은 뭘 취득한다고? 땅에 대해서 관습상 법정상권을 취득한다는 게 판례예요. 자, 그럼 을은 현재 건물 소유권도 갖고 있고 땅에 대해서 지상권도 있죠. 자, 이 상권은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을이 건물을 팔아. 이 법률행위죠. 이 건물 매매 속에는 지상권 매매도 포함되어 있어. 뭐도 포함됐다고요? 건물 매매 속에는 지상권 매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건물 팔았죠. 건물 이전 등기해야지. 그래야 병은 소유권 취득하겠죠. 지상권 팔았죠. 지상권도 이전 등기해야지. 그죠? 왜? 건물 매매도 법률행위고 지상권 매매도 법률행위니까 결국 병은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지상권은 역시 을의 이름으로 지상권 설정 등기를 먼저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병은 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게 4번이죠. 맞나? 5번인가? 네, 그렇군요. 5번. 강제 경매로 인해 성립한 법정상권을, 자 보세요. 법정상권을 법률 행위를 통해서 넘겨주려면 등기하고 넘겨야 돼. 등기하고. 그죠? 4번, 1번 명인 방법. 명인 방법은 이름표 붙이는 거라 그랬죠? 소유권에 한한다. 소유권 이전 또는 유보라고 돼 있죠. 이 유보가 뭐냐? 양도담보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요. 소유권이 등기돼 있거나 이름표에 소유자 누구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는 99% 소유권이지만 간혹 뭐도 있을 수 있다. 양도담보권. 그게 소유권 유보예요. 저당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다고 돼 있어요. 이런 거죠. 갑이 을에게 증여를 하면서 증여하고 등기를 넘겨줘요. 소유권이 넘어가죠. 그렇잖아. 근데 증여하면서 단서를 달았어요. 뭐라고 단서를 달았냐면 이게 토지인데 이 토지가 도로 부지로 수용이 되면 땅을 반환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갑이 이렇게 땅을 증여하면서 단 도로 부지로 수용이 되면 토지를 반환하기로 한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단 등기를 넘겨줬어. 근데 수용이 됐네? 그럼 반환해야죠. 토지를 반환한다는 건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거니까 이게 무슨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해지 조건. 해지 조건이 성취가 됐어. 그럼 토지 소유권이 되돌아오죠. 소급해서 되돌아와요? 장래를 향하여 되돌아와요? 장래를 향하는 게 원칙이죠. 왜? 147조 2항에 보면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성취한 때부터 법률행위는 효력을 잃는다고 되니까 장래를 향하여, 소급이 아니라 장래를 향하여 소유권이 되돌아오게 됩니다. 거기에 2번. 조건이 성취가 되면 소유권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복귀한다. 소급이 아니라 장래를 향하여. 자,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등기원인의 시류를 정하여 등기 명의자의 소유권 취득을 부인할 수 없다. 등기부 취득시효는요, 예를 들어서 A 토지가 있어. 소유자가 갑으로 등기가 돼 있어. 그런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을에게 등기가 넘어갔어. 이 상태에서 얘가 이 땅을 점유까지 했어. 그래서 10년이 됐어.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에 갑하고 을이 매매를 할 때 갑이 만취해 있었어. 그럼 매매는 무효죠. 을등기도 무효죠. 그 을등기가 무효인 상태에서 을이 토지를 점유하고 10년이 지났어. 그럼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이 되지. 우리민법 245조 2항에 의하면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던 사람이 점유를 하고 10년이 지나면 뭘 취득하도록 되어 있어요? 소유권. 그죠?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예요. 다시 한번.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몇 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뭘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갑이 느닷없이 야, 나하고 너 사이에는 계약할 때 내가 만취했으니까 계약은 무효야. 등기 말소해라. 이렇게 할 수 있냐? 안 된단 말이지. 등기부 취득시에서 말하는 이 소유권 등기는 무효 등기여도 상관없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일단 등기부 취득시가 완성됐다면 누구도 이 사람의 소유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게 3번. 4번은 뭘 말할까요? 모두 생략 등기. 뭘 말한다고요? 모두 생략 등기. 건물을 신축했는데 등기하지 않은 사람. 이게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 이렇게 되죠. 그 사람부터 건물을 샀는데 산 사람과 합의해서 직접 산 사람 이름으로 보존 등기. 이걸 뭐라 한다? 모두 생략 등기. 유효라 그랬죠? 네. 자, 5번 점유 취득시 완성 후 이전 등기 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소유 땅을요, 을이 20년을 점유했어요. 그럼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을이 등기를 하기 전에 갑이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서 보통요,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을 점유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점유한 게 아니라 아까 잠깐 예를 들었던 거 이렇게 을소유 땅, 을소유 건물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을의 건물이 갑소유 땅을 일부 침범해 있는데 어쨌든 이 상태에서 20년이 지났어요. 그럼 을은 여기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갑은 그걸 몰라요. 을도 모르고 보통은. 이 사실을 언제 밝혀지죠, 보통? 갑이 건물 지려고 측량 같은 거 했을 때. 그럴 때 보면 경계가 여기야. 그러니까 그제서야 갑은 을에게 야, 네 건물이 내 땅을 침범했다. 그제서야 을은 내가 갑소유 땅을 침범했구나. 그제서야 취득시효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갑은 얼마든지 땅 담보로 정하고 돈 빌릴 수 있죠. 요상. 을이 갑소유 땅에서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는데 등기하기 전에 갑이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서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이때 을이 등기를 넘겨받아. 등기를 넘겨받지만 얘는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갑은 어차피 땅 등기 넘어갔으니까 돈 안 갚는단 말이죠. 그럼 얘는 경매를 넣겠지. 이 땅 경매 넣겠죠. 얘가 이미 뭘 갖고 있는데,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을은 소유권 상실하기 싫어서 병한테 돈을 갚았어요. 돈을 갖고 나서 원래 누가 빌린 돈이에요? 갑이 빌린 돈이잖아.
그래서 을이 돈을 갖고 나서 갑에게 내가 갚은 돈 내놔라고 구상 청구가 들어왔어요. 우리 대법원 안 된다. 을이 그랬죠. 왜요? 그랬더니 너 소유권 방어하려고 네 이익을 위해서 돈 갚은 거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갑에게 구상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한 게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아이 거지 같아. 그래서 5번 점유치수 완성 후 이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갑이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얘는 이게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예? 이게 소멸하지 않고 이게 그대로 제한된 상태에서 얘는 뭘 취득한다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상태에서 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으려고 하니까 을이 돈을 갚았다. 갑 대신. 그리고 나서 갑에게 청구할 수 있냐? 못한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게 5번 지문. 됐죠? 몇 번이 틀린 거예요, 도대체? 5번이 틀린 거죠. 소멸한다 그래.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담보권 제한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5번 갑소유 땅에 을명의의 가등기가 돼 있다. 갑소유 땅에 가등기가 돼 있다. 청구권 순위 보존 가등기죠. 밝히고 있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일단 1번 가등기는 추정력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추정되지 않는다. 2번 본등기하면 소유권 언제 취득한다고요? 본등기 한때라서 본등기 한때 잘 나오죠. 순위만 소급합은 소유권은 본등기 한때 취득한다 그랬습니다. 3번 갑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했어. 얘가. 그럼 을은 본등기를 병에게 청구해요? 갑한테 한다 그랬죠. 본등기는 갑에게 청구한다 그랬어요. 중요하죠. 3번 2번 3번 다 중요합니다. 1, 2, 3번. 자, 4번 을의 가등기 후에 갑이 정에게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가등기를 하고 저당권이 설정됐어. 그리고 본등기했어. 뭐라 했죠?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제3자 등기는 어떻게 된다고? 직권 말소. 이거 소멸해요. 이게 그대로 살아있으면 얘는 물상 보증인이 되는 거예요. 왜? 돈은 갑이 빌렸잖아. 담보는 얘가 제공하는 꼴이잖아요. 물상 보증인이 돼야 되는데 이 직권 말소된단 말이죠. 따라서는 물상 보증인이 아니다. 저당권은 소멸한다. 직권 말소된다. 이렇게 돼야 되죠. 4번 틀렸죠. 5번은 이거 팔아먹을 수 있다 그랬죠. 부기등기로 넘겨줘야 된다 그랬죠. 가등기에 가등기. 5번도 X. 옳은 거 1번. 6번 갑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던 을이 문서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 자, 갑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던 을이 문서를 위조해서 등기. 왜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못하지. 무효죠. 등기의 공신력 인정돼야 한대요. 안 되니까 병한테 팔아서 병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소유권은 갑에게 있고 갑은 을이나 병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병을 상대로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1번 갑은 병을 상대로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고 2번 갑은 을병을 상대로 각각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갑이 병을 상대로 말소 청구해서 소유권을 상실했다면 병은 당연히 을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죠. 책임을 물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4번 병이 을을 소유자라고 믿었는데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부동산은 선의 취득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자, 5번 병이 등기를 했어. 무효죠. 병이 등기를 했어. 무효야. 근데 점유도 했어. 10년 됐어. 뭐가 인정돼요? 등기부 취득시효. 뭐가 인정된다고? 등기부 취득시효.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예요. 그래서 병 등기 후 선의무과실로 10년간 점유하면 병은 시효 취득할 수 있다. 등기부 취득시효로 말하게 됩니다. 그죠? 틀린 거 2번. 7번 등기 청구권. 자, 우리요 중개생략증에서 이런 거 있었죠. 갑을병이 매매를 순차했고 얘가 미등기 전매했는데 갑이 동의를 안 했어요. 매매, 전매. 이때 을은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 이거를 양도하려면 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랬죠. 즉
매수인의 이전등기 청구는 매도인의 동의가 없이는 함부로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제한을 한다 그래요. 양도 제한이 돼요. 양도 제한. 그런데 이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등기청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청권이 아니라 갑이 을 소유 땅을 20년을 점유했어. 그래서 이전등기청권이 생겼어. 이때 이 이전등기청권을 병에게 팔아먹을 때는 갑의 동의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이때는 제한이 안 돼요. 위에 거는요, 중간 생략 등기를 막고 둘 사이에 매매 계약이라는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팔아먹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이건 둘이 매매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신뢰관계가 있어 없어? 원한 관계가 있죠 오히려. 그러니까 양도에 갑의 동의 따른 필요 없다. 양도가 제한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 그 1번. 그래서 통상의 채권 양도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2번. 매수인의 이전등기 청권 채권이라고 그랬죠. 원칙 10년의 소멸시에 걸리지. 하지만 스스로 점유하고 있거나 점유하다 점유를 넘겨주면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자, 2번. 부동산업에서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자의 이전등기 청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3번. 물권적이 아니라 채권적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하번. 가등기에 기한 이전등기 청권이라고 돼 있어요. 아까 이거. 갑소유 땅을 을이 샀어. 그런데 등기는 나중에 하기로 했어. 미리 가등기만 해놨어. 그리고 본등기 청권이 생겼어. 이 본등기 청권, 이전등기 청권이죠. 그죠? 얘가 점유 안 하고 있어. 10년이 지나면 소멸하죠. 본등기 청권이 소멸하면 가등기도 소멸하게 됩니다. 그럼 얘는 이 가등기가 소멸했는데 여전히 등기가 남아있으면 소유권이 방해당하고 있지. 말소 청구할 수 있어야죠.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 제거, 청구권, 물권적 이렇게 됩니다. 물권적. 가등기에 기초한 이전등기 청권이 소멸했다면 가등기도 말소가 돼야 되죠. 이게 말소가 안 되고 있어. 소멸했는데도. 그래서 얘가 소유권 행사를 방해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말소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권적이지. 채권적이 아니라 물권적 이렇게 되겠죠. 등기청권하고 등기신청권은 다르죠. 등기청권은 공동신청에서 필요하며 사법상 권리고 실체법상 권리고 등기신청권은 공동신청, 단독신청 다 필요하고 공법상 권리이면서 절차법상 권리고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8번 성질이 다른 거 골라라. 채권적이냐 물권적이냐. 대표적인 게 채권적이 1번이죠. 이번에 가등기한 본등기 청권도 이거죠. 1번하고 2번은 같은 거죠.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청권도 주로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권이죠. 4번 시효취득은 법률 규정에서 생기지만 채권적이라고 그랬죠. 5번은 갑을병사의 순차 매매가 있고 중간 생략 등기 합의에 따라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합의에 의한 등기 청권이죠. 채권적이지. 결국 답은 3번. 계약이 취소돼.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복귀돼. 등기는 매수인에게 남아있어. 등기와 권리가 불일치해. 그래서 일치시키려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하거나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 이거 뭐다? 물권적. 4개가 채권적, 하나가 물권적 이렇게 되죠. 자, 9번, 10번 중간생략 등기죠. 11번도 마찬가지고요. 9번, 10번, 11번. 자, 9번. 을은 갑소유 건물을 사가지고 다시 병에게 매도하였으며 갑을병은 갑에서 병으로 등기를 해주기로 합의하였다. 줄이면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 있으니까 1번. 병은 직접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2번. 그렇다 하더라도 갑병 간의 매매가 있는 건 아니다. 갑을 매매, 을병 매매 그대로 존속한다. 그러니까 2번 을은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 소멸하지 않는다. 3번 합의가 있든 없든 중간생략 등기가 일단 되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빼고. 그죠? 4번 갑을 사의 대금을 인상하기로 했네. 그래서 인상을 팍 쓰고 있네. 아우 썰렁해라. 만약에 이 인상 쓰고 있는 대금을 안 줘. 그러면 갑은 병의 청구를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자, 5번 나왔네요.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는 매도인의 동의가 없는 한 양도가 제한된다.
그러니까 을이 갑에 대한 이전등기 조건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했다 하더라도 갑이 동의하지 않는 한 병은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꼭 기억해야 돼요. 10번 X토지가 갑을병 순참해도 되고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다. 또 나왔어. 1번 병은 직접 청구할 수 있어. 2번 아까 위에 9번하고 똑같죠 문제가? 똑같잖아. 문제만 조금 짧아졌지. 을의 갑에 대한 이전등기 채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3번 갑의 을에 대한 대금 채권도 소멸하지 않아. 갑이 을에게 돈 얼마든지 달라 할 수 있어. 자,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어. 깡그리 무효. 갑의 병은 직접 허가 절차 첨력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 다음 5번 합의가 없어. 병은 갑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을의 청구권을 양도받아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냐? 없다. 갑의 동의 없이는 아무리 을이 병에게 등기 청구권을 넘겼다 하더라도 병은 갑에게 직접 행사할 수 없다. 9번 문제하고 거의 똑같죠? 똑같아요. 기출문제가 그래. 11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밖에 있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넘어갔대. 그리고 합의가 있대. 똑같은 문제입니다. 1번 을의 갑에 대한 이전등기 채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자, 2번 갑을사의 계약이 취소가 됐어. 병은 갑에게 등기 청구하지 못하지요. 그죠? 병에게 이미 등기가 넘어간 상태에서 취소되더라도 갑은 병에게 말소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왜?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절대적 취소입니다. 제3자 병은 선악불문하고 보호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갑은 병 앞으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는 절대적 취소. 병은 보호받지 못한다. 3번 갑은 을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병등기 의무를 거절할 수 있다. 자, 4번이 문제입니다. 치사긴 했어요, 이 문제를, 지문을. 중간생략 등기가 되려면 당사자 전원 합의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합의를 우리 대법원은요, 대법원 판례 문구가요, 갑을 합의, 갑병 합의래요. 갑을 합의, 갑병 합의. 갑을 합의, 을병 합의가 아니라 갑을 합의, 갑병 합의래. 근데 지금 뭐라고 되세요? 갑을 합의, 을병 합의라고 돼 있죠. 거기다가 얘는 동의했다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 따라서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등기 청구할 수 없다. 조심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포인트는요, 두 번째로 갑의 동의가 없다. 이게 포인트예요. 네? 갑의 동의가 없다. 실제 어떤 사건이냐면 갑이 을에게 등기 서류를 넘겨줄 때 매수인란이 공란으로 해서 넘겨줬어요. 그거를 을이 병한테 넘겨줬으니까 갑을 사이, 을병 사이 합의가 있는 거야. 있어요. 그런데 그 넘겨받은 등기 서류 중에 3달이 지난 갑의 인감증명서가 있었어. 그래서 병은 갑에게 직접 가가지고 인감증명서를 떼달라 그랬어요. 합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랬더니 갑이 합의해 준 적이 없대, 자기는. 그래서 병이 따졌겠죠. 아니, 합의도 안 해줬으면서 왜 매수인란을 공란으로 해서 줬냐? 갑이 이렇게 말했죠. 을이 지가 지 이름 채운다고 해서 믿고 줬다. 나는 합의해 준 적이 없다. 그래서 쓸쓸히 발을 돌린 사건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갑을 합의, 을병 합의가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근데 나중에 갑은 합의를 부정했어요. 병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그 다음 열받은 병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인감증명서 날짜를 위조했어요. 그래서 직접 등기를 넘겨버렸네?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없죠? 등기됐죠? 유효. 그리고 병은 위조문서 처벌. 그렇게 처리를 해요. 깔끔하게.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없어도 등기가 일단 되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4번 등기가 없다면 중간생략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을사에 계약을 했고 을병사에 계약이 있고 합의가 있었어. 근데 아직 등기가 안 넘어간 상태에서 이 계약이 해제가 됐어. 합의 해제. 그런데 우리민법 548조 1항 단서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 또는 합의 해제되었을 때 합의 해제를 포함시킵니다.
제3자 권리를 해야지 못해요. 즉 얘가 보호가 돼. 근데 얘가 보호되려면 등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야 돼. 병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 그러니까 보호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갑을간의 계약이 해제돼 버리면 병원 갑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보호를 받지 못해요. 등기한 사람이 아니니까. 따라서 갑은 병에게로의 등기를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12번은 뭐예요? 을은 갑 병소유 땅에 있는 갑소유 건물을 샀어. 병소유 땅 위에 있는 갑소유 건물을 샀어. 샀는데 등기 안 했어. 점유만 하고 있어. 점유만 하고 있고 등기하지 않고 있는 매수인. 그죠? 그놈이에요. 자, 그런데 얘 등기 안 했으니까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갑의 채권자가 경매를 넣었어. 엄마 뜻이라 쫓아가서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유권 주장 못한다. 그게 동그라미 1번. 이의제기하지 못한다. 자, 2번. X 건물로 인해 병토지가 불법 점거 당하고 있어. 자, 이게 물권적 청구 문제가 또 나오는 거야. 병소유 땅에 갑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죠. 을에게 팔았지. 등기 안 넘겨줬지. 을은 건물 소유권 없지. 하지만 뭐는 있어? 철거권은 있어. 병은 을을 상대로 뭐 할 수 있다? 철거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게 2번. 또 나와 이렇게. 3번. X 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 점유를 방해하는 자의 점유권 있죠. 그러니까 점유권에 기초한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다. 인도 받았지? 과실 수취할 수 있다. 인도전 매도인 갑, 인도 매수인 을. 5번. 을로부터 X 건물을 다시 사가지고 점유하고 있는 정. 자, 을이 건물을 또 정한테 팔았어. 등기를 아직 얘한테 있어. 얘가 소유자야. 하지만 소유자는 매수인이나 매수인의 승계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없다. 왜? 갑은 등기 의무자. 갑이 을한테 팔았죠, 건물을. 을이 다시 정한테 팔았지. 갑은 현재 소유권이 있지만 등기 의무자.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없다. 5번. 그래서 5번은 결론을 꼭 기억하세요. 매도인은 매수인이다. 매수인의 승계인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네? 현재 소유자가 갑이야. 하지만 갑은 등기를 넘겨줘야 될 등기 의무자야.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들을 상대로 물건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가 판례랍니다. 그게 5번이죠. 됐죠? 그렇게. 몇 번이 틀린 거예요? 5번이 틀렸구나. 뭐 자꾸 안 보여. 자, 13번. 등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13, 14, 15 이렇게. 자, 1번.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이전 등기가 되었을 때 본등기하지 않은 가등기 권리자는 제3자 명의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가등기만으로는 찍소리 못한다. 2번. 멸시된 건물 등기를 신축 건물 등기로 유용한 건 절대로 안 된다. 표제부 유용. 3번. 가등기가 있고 가압류가 있고 본등기했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제3자 등기 어떻게 되는 거? 직권말소. 그게 3번. 4번. 야, 이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 가등기가 저당권 등기 가등기야. 저당권 등기 가등기예요. 1월 10일 날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날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뭔 문제가 있어서 저당권은 한 달 뒤에 설정하기로 했어. 대신 그 사이에 다른 저당권자나 팔아먹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가등기를 먼저 해놨어. 을이. 소유권만 가등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저당권도 가등기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저당권 설정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1월 20일 날 갑이 돈을 빌리고 병의 이름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 또 그리고 나서 을이 1월 30일 날 본등기를 했어. 을이 저당권 본등기. 그러니까 을도 저당권이 등기된 거예요. 자, 이때 이 저당권 순위는 어디로 소급해요? 1월 10일. 그 다음에 을의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는 이게 어떻게 처리되냐는 문제가 생겨요. 이거 직권말소 될까요, 안 될까요? 다시 한번 아까 계속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제3자 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그랬죠. 이게 직권 말소되는 이유는요, 이 본등기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말소한 거예요. 두 개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권과 소유권 이런 것들, 지상권과 지상권 이런 것들. 그런데 저당권과 저당권은 하나의 부동산에 병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따라서 이때 저당권은 말소되지 않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1번 저당권자가 되고 얘가 2번 저당권자가 되는 거예요. 저당권은 하나의 부동산에 양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간명의 저당권 등기네. 바꾸면 되지, 이렇게. 예, 이렇게. 그리고 을의 저당권이 이렇게 된대. 예. 간명의 저당권 설정 가등기. 순서대로. 그 다음에 을의 저당권. 그리고 본등기. 순위가 소급. 요거는 직권 말소되지 않고 2번으로 주저앉는다. 이렇게 되죠. 2번으로 주저앉는다. 우리 4번. 그래서 갑의 저당권이 을의 저당권에 우선한다라고 해야죠. 갑의 저당권의 순위가 1월 10일로 소급하니까. 그 다음에 5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5번은요, A토지라고요. 미등기 부동산, 미등기 토지가 있어요. 미등기 토지가 있는데, 미등기 토지라는 건 등기부가 아직 없다라는 뜻이죠. 근데 등기부가 없지만 토지대장은 있어. 근데 이 토지대장에 뭐라고 돼 있냐면 소유자가 최초로 갑으로 등재가 돼 있었어요. 근데 그 토지대장상 매매가 되고 을에게 넘어갔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대장에. 자, 다시 한번. A토지가 미등기 토지인데 토지대장은 있어. 그 토지대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 매매를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걸로 등재돼 있어. 이때 을 소유권 취득하느냐 이 문제가 생기죠. 을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하세요. 시간을 한 30초 드릴 테니까. A토지가 미등기야. 근데 토지대장은 있어. 토지대장을 봤더니 최초 소유자가 갑이었었어. 근데 그 토지대장상 매매를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걸로 등재가 돼 있어. 그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지요. 왜 못해? 법률행위지. 등기해야지. 이게 등기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갑의 이름으로 뭘 하고? 보존 등기하고. 을의 이름으로 뭘 해야 돼? 이전 등기. 그래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야. 따라서 얘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예? 조심하셔야 돼. 토지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그 대장상 최초 소유명의자 갑 앞으로 보존 등기한 다음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옳은 지문이 됩니다. 14번.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 이게 뭐죠?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승소 확정 판결. 법원이 뭐라 그래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등기를 이전하라. 이 법률 행위가 뭐예요? 매매를 원인한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 무슨 판결? 이행 판결. 소유권 취득하려면 등기를 요한다라고 해야죠. 1번 틀렸죠? 2번 상속인은 언제 소유권 취득해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등기한 때가 아니라.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당연 소멸 말소 등기 없이. 이걸 담보물권의 부종성 이렇게 불러요. 틀렸죠? 경매는 경락되고 완납한 때. 5번 기존 건물 멸실로 건물이 신축됐어. 기존 건물 등기는 신축 건물 등기로 효력이 없다. 이게 답. 15번에 1번 중간생략 등기물은 적법한 등기 원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이게 뭐냐 하면요. A토지가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매매는 이렇게 돼, 등기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등기 원인이 있겠죠? 네? 등기 원인에 중간생략 등기 합의 이렇게 돼 있어. 이런 게 될까요? 안 될까요? 등기부에 등기 원인이 중간생략 등기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등기를 신청할 때 스스로 자수할 리도 없고, 얘네 등기 신청할 때 어떻게 할까요? 갑병 매매계약서를 제출해요. 뭘 제출한다고요?
갑병 매매계약서. 그러니까 이 등기원인은 갑병 사이 매매라고 돼 있을 뿐이에요. 매매. 중간생략 등기는 등기 원인이 될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이번 종전건물 등기를 신축건물 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 표제부 이용은 절대로 안 된다. 3번 전세권 존속기한이 2021년 10월 1일부터야. 근데 지금 미리 등기돼 있어. 유효 무효? 유효. 전세권 존속기한이 시작되기 전 등기도 일단은 유효하다. 4번 또 나왔네. 미등기 건물을 산 놈이 신축한 양도인 동의 얻어서 지 이름으로 보존 등기 모두 생략 등기 이렇게 되죠. 유효. 5번은 중간 생략 등기하면 최초 매도인은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직접 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 자, 16번 등기 추진력. 일단 등기가 되면 등기되어 있는 내용대로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힘. 그게 등기 추정력이죠. 자, 이전 등기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매매라고 돼 있어요. 등기 원인 추정된다. 권리 추정된다. 절차 적법 추정된다. 기본이죠.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전 등기가 돼 있으면 현재 등기 명의는 전 등기 명의에 대해서 추정된다. 그죠? 전 등기 명의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추정된다. 자, 말소 등기는 권리 소멸이 추정되지만 불법 말소 사실이 증명되면 권리 소멸의 추정은 깨지니까 권리는 소멸하지 않았다. 회복 등기하기 전이라도 여전히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답은 5번이죠. 가등기는 추정력 인정 안 되니까 쉬워요. 근데 4번이 문제입니다. 여기 잠깐 보세요. 지금 갑과 을 사이에는요, 매매가 있었다고 추정되죠. 그죠? 매매 추정된다 그랬어요. 을은 소유자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걸 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반대 사실 주장자가 반대 사실을 증명해야 깨진다 그랬죠. 자, 반대 사실을 누가 주장하냐? 갑. 나는 판 적이 없다. 얘가 반대 사실. 매매와는 반대 사실. 판 적이 없다. 그걸 입증해야 추정이 깨져요. 그런데 갑이 아니라 을이 법원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판사님, 저는 매매가 아니라요, 증여받았는데요. 을이 증여받았는데요.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 추정이 깨지냐 이 문제가 생겨요.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지죠. 다시 한번. 이게 깨지려면요, 얘가 판 적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 깨져요. 근데 얘는 가만히 있는데 지가 스스로 증여받았다. 등기 원인과는 다른 원인을 주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반대 사실 주장자에 의해서 반대 사실이 증명된 건 아니니까 등기의 추정력은 깨지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게 4번입니다. 됐죠? 조심하세요. 17번 또 나왔어요. 불법 말소된 등기는 소멸 추정력 깨진다 그랬죠? 그죠? 이게 답이지. 2번은 물권 변동 당사자가 누구야? 갑과 을. 얘네 둘 사이도 추정력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추정력 인정된다. 2번. 3번 등기된 부동산은 점유의 추정력이라고 되어 있죠. 점유 추정력이 뭐예요? 200조.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한 거로 추정한다. 자, 요거는 뭐에만 적용된다? 동산. 점유의 추정력은 동산에만 인정된다. 4번 보존 등기 명의자가 신축한 게 아니야. 그럼 추정력 깨진다. 네? 보존 등기 명의자가 건물 보존 등기 명의자는 건물을 신축했다고 추정이 되는데 신축자가 따로 있어. 그럼 추정력은 깨져야죠. 자, 5번은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세요. 5번을 보니까 무슨 등기 특별조치법이라고 돼 있죠. 이 특별조치법 말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상의 등기는 전 소유자 사망 이후에 등기가 되면 추정력이 깨져요. 왜? 사망한 자 명의로 신청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추정력이 깨져요. 그런데 부동산 등기법상 추정력이 아니라 특별조치법상의 추정력은요,
등기 절차가 일반 등기법보다 훨씬 까다로워요. 증인도 2명 세워야 되고요. 서류도 국가 검인을 받아야 되고요. 일반적인 등기하고는 요건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즉 엄격해요. 따라서 추정력을 강하게 인정을 해줘요.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보다 훨씬 강한 추정력을 인정해요. 훨씬 강한 추정력을 인정해 준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딱딱 이 등기 자체가 원인 무효라는 사실까지 밝혀져야 추정이 깨져요. 단순히 죽은 사람이 신청했다 이런 갖고는 추정력이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그게 특별조치법상의 등기예요. 등기법상 등기보다 훨씬 강한 추정력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5번 사망한 이후에 등기가 신청됐다는 이유만으로 추정력은 깨지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등기법상 등기라면 깨져요. 아시겠죠? 근데 특별조치법상의 등기는 함부로 깨지지 않습니다. 18번의 기억이 등기법상 등기예요. 사망자 명의로 신청됐죠? 그럼 추정력 깨지는 거예요. 니은 대리권의 존재 추정된다 그랬죠? 자, 근저당권이 등기돼 있으면 채권의 존재도 추정되죠? 하지만 기본 계약까지 추정되진 않아요. 채권까지만 추정이 돼요. 기본 계약까지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리얼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샀다. 보존 등기 명의자가 샀대. 전 소유자는 안 팔았대. 그럼 보존 등기 추정력은 깨진다. 깨진다 그랬죠? 네. 깨진다 그랬습니다. 리얼 추정력 깨집니다. 깨집니다. 자, 옳은 거 기억 니은 2개. 19번 등기와 점유의 추정력이라고 돼 있죠? 점유의 추정력이란 아까 말했어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추정한다. 자, 동그라미 1번 또 나왔어요. 권리변동 당사자 사이에서도 추정력이 인정된다. 그죠? 1번 틀렸죠? 등기부상 권리변동 당사자 사이가 누워요. 현재 등기 명의인은 전 등기 명의인 상에서도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뜻 있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1번. 2번 전후 양시 점유 사실이 있으면 점유 계속은 추정된다. 3번은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말소됐죠. 권리 소멸의 추정은 깨진다. 4번 점유의 권리 추정은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번 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이 증명됐다. 추정력은 깨진다. 간단하죠? 자, 20번부터는 등기해야 되는 것과 안 되는 것들과 관계고요. 점유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잠깐 쉬었다가 한번 10분 정도 쉬었다가 한 3, 40분 정도 보겠습니다.